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 전 남편이, 그 사람이 어느 날 제 앞에 멀쩡히 서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제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니깐요. 그날은 참 평범했어요. 늘 그렇듯이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똑똑똑 계십니까? 그 목소리 너무 낯익은데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싶었어요. 제가 그 목소리를 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까지 덜컥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야, 분명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했잖아. 장례까지 다 치렀잖아. 조심스레 문을 열었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 세상에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죽은 거 아니었어. 그 사람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죠. 나 살아 있었어. 당신한테 말 못하고 떠났을 뿐이야.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내가 그토록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어가며 애도했던 사람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멀쩡히 서 있다니. 그때 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아이들은 아빠 잃었다고 울며불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나는 모든 빚을 혼자 떠안고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다고. 그런데 살아 있었다고? 그 사람은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 사정이 있었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사정? 사정.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라진 게 사정이야? 그 순간 이웃집 아줌마가 놀라서 나와서는 물었죠.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살아계셨네.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울부짖듯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니. 사실 제 전 남편은 사고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몇 년 전 일이죠. 경찰이 와서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신분증과 옷가지가 발견됐다며 실종 후 사망 추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치렀고 제 인생은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고 빚독촉에 쫓기며 정말 죽지 못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날 밤 내내 울부짖으며 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사라진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우리를 그렇게 버린 거야?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담담하게 말했죠. 사실은 내가 큰 빚을 졌어. 사채에 쫓기다 보니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서 죽은 척하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당신이랑 애들이 안전할 것 같았어. 저는 주저앉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안전? 당신이 떠난 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사채업자들이 날 찾아와 매일 문 두드리고 아이들 학교까지 쫓아오고 결국 내가 그 빚 다 떠안고 살아왔어. 그게 안전이라고. 그제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큰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솟구쳤습니다. 이제 와서 살아 돌아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다시 가족으로 살자는 건가? 아니면 내가 쓴 고통을 모른 척 하자는 건가? 아이들 앞에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날 이후 제 삶은 다시 한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제 마음은 매일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전 남편이 멀쩡히 제 앞에 나타나 앉아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그의 장례식장에서 흘렸던 제 눈물, 아이들이 아빠 왜 하늘나라로 갔냐고 울던 모습, 빚쟁이들이 제 집문을 두드리며 고함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고 나왔을 때 현관 앞에서 서성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빠, 아빠 맞아?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야. 아빠가 돌아왔어. 그 말에 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 눈빛은 반가움보다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곧바로 제 뒤로 숨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우리 아빠는 죽었다고 했잖아. 장례도 치렀잖아. 그때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뭐라 설명해야 할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들은 뒷걸음질 치며 거부했습니다. 가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다니까. 당신은 아빠 아니야. 그 말에 그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죠. 아니야, 얘들아. 아빠 맞아. 아빠가 죽은 척 한 거야. 너희들 지키려고. 그 순간 큰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지킨다고? 아빠가 우릴 지킨 거라고? 우리를 버려놓고 내가 몇 년 동안 동생 손잡고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매일 밤 엄마가 우는 소리 들으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 줄 알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그런 절규가 나오는 걸 들으니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억눌러 왔는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그날 이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든 아이들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다시 떠나는 게 맞아.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 이번엔 절대 떠나지 않아. 이제는 내가 갚아야 할 차례야.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장례까지 치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요? 설마 보험금 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에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사람들은 뒷말을 쏟아냈고 그 시선이 저와 아이들에게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마트에 가도 교회에 가도 학부모 모임에 나가도 모두 수군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왔대. 저 집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제 인생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나타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낯선 남자들이 우리 집 앞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게 생긴 사내들이었죠. 어느 날 밤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야, 그놈 여기 숨어 있다며? 빨리 나오라고 해. 안 그러면 가족들 다쳐도 책임 못 져. 순간 저는 오싹해져서 아이들을 방에 숨기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해결할게. 이건 내 문제야. 뭐, 또 무슨 일이야? 아직도 사채에 쫓기는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죠. 잠깐만 기다려. 내가 다 정리할게.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더군요. 그 순간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남자가 돌아온 게 정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또다시 더 큰 위험을 불러오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잠시 후 밖에서 고성이 오가더니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멍 자국이 있었어요. 괜찮아. 다 정리했어. 이제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조금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전 남편의 가방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건 낡은 여권, 그리고 낯선 이름으로 된 신분증, 그리고 뭉텅이의 현금이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 정말 무슨 일을 하고 다닌 거지? 단순히 빚을 피해 도망친 게 아니야.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해. 그리고 며칠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교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남자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참 예쁘네요. 아빠를 꼭 닮았네. 저는 소름이 돋아 아이들을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애들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 남자는 미소를 거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남편한테 전하세요. 빚 갚을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전 남편의 등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을 또다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걸. 밤이 깊어가도 제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돌아온 걸까? 정말 가족을 지키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을 끌고 온 걸까? 며칠간 전 남편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는 모습도 보였죠. 아침이면 같이 밥 먹자, 아빠가 학교 데려다 줄게 하며 웃었지만 아이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큰아이는 아빠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 하고 소리쳤고 작은아이는 밥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당신이 사라졌던 그 세월은 아이들에게 평생의 상처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서 아빠 행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기회를 줘. 정말 달라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밤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곁에 두지 마세요. 당신 가족 다친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런 전화를? 뚝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곧장 전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뭐야? 당신 뒤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전 일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으름장을 놓는 거야.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가방에서 이상한 여권과 현금을 본 뒤였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거래 끝내. 안 그러면 가족들한테 알린다. 내가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 돌아온 거 기사라도 내줄까?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거래, 기사? 이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야. 뭔가 더 깊은 게 있어. 그날 저녁 저는 그에게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거래가 뭐야? 당신 뒤에 대체 뭐가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 안 그러면 아이들이랑 나 당장 집을 나갈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밀수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는 힘겹게 고백했습니다. 외국에서 물건 들여오는 일에 손을 댔어.
돈을 빨리 벌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일이 꼬였어. 배가 사고가 나서 다들 죽은 줄 알았을 거야. 그때 나도 같이 죽은 걸로 위장하고 사라진 거야. 그래야 조직에서 날 안 찾을 테니까.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세상에 당신이 죽은 게 아니라 밀수 때문에 도망친 거였어?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나 때문에 너랑 아이들이 위험해질까봐.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위험? 당신이 사라진 뒤가 더 위험했어. 빚쟁이, 사채업자, 아이들 울음 다 내가 감당했어. 당신은 날 지킨 게 아니라 나를 죽여버린 거야.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방에 재워놓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죠. 한 번만 믿어줘. 이제 다시는 도망치지 않아. 내가 잘못한 거 다 바로잡을게. 하지만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믿어야 할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떠나라고 해야 할지.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울며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아빠가 우리 돈 훔쳤다고 했어. 우리 집 나쁜 집이라고 했어.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제는 애들까지 건드려. 이게 가족을 지키는 거야? 아니면 다 같이 무덤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는 분노에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놈들 내가 끝내겠어. 이번엔 도망치지 않아.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전 남편이 몰래 집을 나서는 걸 보았습니다. 뒤따라가자 그는 낡은 창고로 들어가 다른 사내들과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곳에서 들려온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판만 끝내면 다 정리된다 했잖아. 근데 왜 가족까지 끌어들여? 죽은 놈 살아왔다는 게 기사라도 나면 우리 다 끝장이야. 조용히 해. 내가 어떻게든 막을 테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거대한 사건에 우리 가족이 휘말려 있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믿었던 결혼 생활, 그 사람과 함께한 지난 세월 다 거짓이었나? 죽은 줄 알고 울었던 그날의 눈물마저 결국은 허망한 희극이었단 말이야.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 앞에서 뜻밖의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의 현 아내라고 주장하는 여자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그 사람 부인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사람 아내예요. 같이 살고 있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전 남편이 살아 돌아와도 모자라 또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니. 그 여자는 제 눈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아내예요. 몇 년 전부터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내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농담 같으세요?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다면서요. 하지만 살아서 제 곁에 있었죠. 저랑 살림 차리고 아이까지 있답니다.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죽은 줄 알았다더니 다른 여자랑 살고 있었다고. 그 여자는 한 발짝 더 다가오며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당신 같은 옛 부인한테 돌아올 일 없어요. 그 사람은 제 사람이에요. 그때 집 안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큰아이가 현관문을 벌컥 열며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 아줌마 누구야? 여자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빠의 새 아내야. 그러니까 내 새엄마지. 순간 아이는 굳더니 그대로 울음을 터뜨리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작은 아이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더 짓밟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날 밤 전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울며 불며 따졌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또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고? 아이까지 있다고. 그는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정이 있었어. 사정? 그 입에 사정이라는 말 좀 그만 올려. 나는 당신이 죽었다는 소식에 장례까지 치렀어. 아이들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그동안 당신은 다른 여자랑 가정을 꾸렸다고. 그는 무릎을 꿇으며 애써 변명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여자 날 숨겨줬어. 조직에서 도망칠 때 그녀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그렇게 얽히다 보니 같이 살게 된 거야. 하지만 믿어줘. 내 마음은 여전히 너희 가족이야.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마음, 당신 마음이 우리라고? 그럼 그 여자는 뭐고 그 아이는 뭐야? 우리한테는 죽은 사람인 척하면서 다른 여자랑은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다 했다는 거잖아. 당신은 우리한테 2번 죽음을 준 거야. 한 번은 사라진 그날, 또 한 번은 오늘. 큰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아빠는 우리 아빠 아니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작은 아이는 방 안에서 계속 울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나쁜 아빠. 거짓말쟁이. 그 순간 전 남편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 날 동네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랑 살았다네. 어머머 세상에. 저 집 애들은 무슨 죄야? 아휴,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 저는 장을 보러 나가기도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이 창칼처럼 꽂혔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 아빠 2명이야? 내 집 진짜 드라마 같더라. 아이들은 매일 울면서 집에 돌아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전 남편의 현 아내라는 여자가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빠는 이제 우리랑 살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 아빠는 선택했어. 순간 큰아이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빠는 우리 거야. 아니, 아니야. 아빠는 이제 아무도 거 아니야. 아빠는 그냥 나쁜 사람이야. 작은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도망가자. 여기서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밤마다 전 남편과 저는 싸웠습니다. 당신이 왜 돌아온 거야? 차라리 영영 죽은 사람으로 남았으면 됐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가족이 보고 싶어서, 다시 살고 싶어서 돌아온 거야. 가족? 우리를 이렇게 짓밟아 놓고 가족이라고 입에 올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매일 울고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어.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어느 날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이 비명소리가 들린다며 신고한 겁니다. 경찰 앞에서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망쳐놨으니까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우편함에서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전 남편 이름으로 된 유언장 사본이었어요. 작성 날짜는 그가 죽은 줄 알았던 시점 이후였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현 아내에게 남긴다. 순간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 우리를 완전히 버린 거였구나. 그날 밤 저는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희 지켜줄 거야. 더는 저 사람 때문에 울지 않게 할 거야. 큰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아빠 없어도 돼. 엄마만 있으면 돼. 작은아이는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엄마, 절대 우리 버리지 마.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눈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엄마 목숨 걸고 지킬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쿵쿵.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문 열어. 그 사람 여기 있지? 못 도망간다. 저는 아이들을 안고 숨죽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지옥의 문이 열린 거야. 그날 밤 문을 두드리던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빨리 안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아는데. 당신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이들은 제 품에 파고들며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제발 경찰 불러.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았지만 전 남편이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신고하지 마. 경찰 부르면 우리 다 끝장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끝장이든 뭐든 우리 애들이 위험한데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가족을 지키는 거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해결할게. 이번엔 정말로. 잠시 후 그는 문을 열고 나가 사내들과 맞섰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고성과 발자국 소리, 그리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에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니 전 남편은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무자비하게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뛰쳐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무슨 일이든 돈 때문이면 제가 어떻게든. 그러자 사내들 중 한 명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모르는 게 많네. 남편이 돈만 빌린 줄 알아? 그놈은 배신자야. 조직을 팔아넘긴 놈이라고.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배신자? 그 순간 전 남편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팔아넘긴 게 아니야. 나도 피해자야. 사내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피해자? 내가 자료 들고 튄 거 다 알아. 내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안 됐어. 내 놈 때문에 다 망했다고.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빚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범죄가 얽혀 있구나. 그날 밤 겨우 사내들이 물러난 후 전 남편은 거실에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그를 부축했지만 곧 큰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아빠가 뭘 했든 간에 이렇게는 못 살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는 숨길 수 없어. 이제는 우리라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전 남편이 갑자기 손을 뻗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경찰에 알리면 나만 잡혀가는 게 아니야. 너희도 위험해져. 아이들까지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늘 조금만 기다려달랬어. 그 결과가 지금 이거잖아. 며칠 후 학교에서 작은아이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눈에 멍이 든 채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떤 애들이 내 아빠 범죄자래 하면서 때렸어. 그 말을 듣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아이들까지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한다니. 저는 전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해. 당신이 가진 자료가 뭐야? 왜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조직의 거래 기록이 담긴 USB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게 있으면 다 끝낼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그걸로 인해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저는 경악했습니다. USB? 그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게 그것 때문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게 내 목숨줄이자 족쇄야. 그리고 사실 그 자료엔 나뿐 아니라 내 이름도 얽혀 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내 이름? 무슨 소리야? 그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지기 전에 내 명의로 된 계좌를 쓴 적이 있어. 조직 돈 세탁하는데 내 이름을 빌린 거야. 그래서 경찰이 알게 되면 너도 공범이 될 수 있어.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내 이름으로 돈을 세탁했다고? 내가 공범이라고. 그는 눈물 맺힌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내 이름이라면 조직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세상에 이 모든 게 결국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짜놓은 덫이었단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아이들 방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무심히 잠들어 있었지만 작은 아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지. 설령 내가 다 죄를 뒤집어 쓴다 해도 아이들만큼은. 그러나 다음 날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찰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씨, 당신을 금융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전 몰라요. 하지만 경찰은 제 이름으로 된 계좌와 거래 내역을 증거라며 내밀었습니다. 순간 전 남편은 뒷걸음질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결국 우리를 삼켜버리는구나. 아이들은 울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잘못 아니잖아.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약속할게.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제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귀환이 결국 내 인생을 감옥으로 끌어들이는 결과가 되다니. 그러나 그날 밤 유치장에서 저는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여경이 조용히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남편분이 지금 다른 신분으로 수배 중이에요. 그리고 당신 말고도 또 다른 여자가 당신과 똑같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또 다른 여자라니 그럼. 여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젯밤에 당신 집에 찾아왔던 그 여자예요. 그녀도 같은 사건에 얽혀 있어요. 남편분은 두 가정을 동시에 범죄에 이용한 겁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전 남편의 귀환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여자를 동시에 속이고 두 가정의 이름을 이용해 범죄의 방패막이로 삼았던 겁니다. 저는 치를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결국 우리 모두를 팔아넘긴 거였구나.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붙잡고 있었죠. 경찰은 조사 중이니
당분간 출국 금지 상태라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경찰이 잘못한 거지? 엄마는 아무 잘못 없잖아.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엄마는 절대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우리 더 강해져야 해. 이제는 진짜 싸워야 할 때야. 그런데 그날 밤 집 앞에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현 아내라 주장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앞이라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두 집안이 피 흘리며 끌려갈 필요 없잖아요. 저는 치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얘기? 대체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죠? 당신이랑 나 둘 다 똑같이 속은 피해자라는 얘기 말고.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라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속았지만 동시에 난 그 사람이 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전부. 내 인생을 박살낸 그 인간이 당신 전부라고. 당신 전부는 몰라도 내 아이들의 삶은 송두리째 짓밟혔어. 그때 문이 열리고 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두 여자를 마주한 그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둘 다 진정해. 이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잘못? 이제 와서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용서될 거라 생각해? 우리 인생은 다 부서졌어. 다른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랑 우리 아이는 뭐였어? 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야? 전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 순간 큰아이가 방문을 박차고 나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빠는 아무도 지키지 않았어. 아빠는 자기만 지킨 거야. 엄마도 우리도 저 아줌마도 다 아빠한테 속았어. 작은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사라져. 우리 앞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마. 아이들의 절규에 저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들 곁에 섰습니다. 들었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나가. 두 번 다시 우리를 들쑤셔 놓지 마. 하지만 전 남편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울며 사과하던 얼굴이 사라지고 차갑고 싸늘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알았으니 숨길 필요 없겠네. 맞아. 난 너희 모두를 이용했어.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저 여자 집으로 돈을 숨겼지. 너희는 내 방패였어. 덕분에 난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 말에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지금까지 다 계산된 거였단 말이야? 그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계산 없인 이 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너희는 그냥 내 바둑돌 중 하나였을 뿐이야. 그때 현 아내라던 여자가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너 나까지 속였다는 거야? 나랑 우리 아이도? 전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살았잖아. 내 덕에 난 숨어 지낼 수 있었으니까.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넌 인간도 아니야. 나도, 이 여자도, 아이들도 다 망가뜨려 놓고.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다시 들이닥친 겁니다.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씨, 안에 있죠? 불법 밀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전 남편은 창백해진 얼굴로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너 내가 신고했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내야 할 때야. 더는 내 거짓말에 우리 인생이 휘둘리게 둘 수 없어.
경찰들이 들이닥쳐 전 남편을 제압하자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너희도 끝장이야. USB 아직 내 손에 있어. 그게 세상에 나오면 다 무너져.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가자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울며 제품에 안겼고 다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USB가 어디 있든 우리를 구할 열쇠이자 또 다른 재앙이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러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USB 찾고 싶으면 내일 밤 12시에 창고로 와. 아니면 내 가족 목숨은 보장 못해.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USB 찾고 싶으면 창고로 와. 아니면 내 가족 목숨은 보장 못해. 그 음성 메시지가 귓가에서 맴돌며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USB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모두가 목숨 걸고 찾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까지 집착하던 게 결국 이거였구나. 그날 밤 아이들은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이불을 덮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또 우리 괴롭히러 오는 거 아니야?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번엔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만 제 속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에 알려야 할까? 아니면 혼자 가야 할까? 만약 경찰을 끌어들이면 아이들이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머리가 터질 듯 복잡했어요. 다음 날 현 아내라 주장한 여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피곤에 찌든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연락받았어요. USB 때문에 당신도 협박당한 거죠?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당신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한테도 협박했어요. USB 내놓지 않으면 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도 더는 못 버티겠어요. 우리 같이 움직입시다. 저는 순간 주저했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요. 우리 둘 다 속았고 둘 다 피해자예요. 이제라도 힘을 합쳐야 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을 지인에게 맡기고 저는 그녀와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외딴 곳에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낯선 사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 남편이 숨겨둔 USB, 내가 가지고 있지?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남편이 우리를 속이고 숨겼다고요. 그들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몰라도 돼. 중요한 건 그 남자가 너희 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USB를 분산해서 숨겼다는 거야. 하나는 내 집, 하나는 이 여자 집. 그러니 둘 다 뒤집어 엎어야 찾을 수 있지. 그 순간 저는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집 어딘가에 그게 숨겨져 있다는 거야? 그들은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USB 내놓지 않으면 너희 자식들부터 손본다.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찾아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너진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까지 뒤져야 한단 말이야. 대체 어디에 숨겼을까? 그때 함께 있던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당신 집만이 아니에요. 내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이용당한 거예요.
남편은 두 집을 보험처럼 쓴 거예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에서 꺼내 쓰려고. 저는 분노로 치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 인간 끝까지 계산적이었구나.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집안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장, 천장, 바닥, 심지어 오래된 가구 속까지. 그러다 결국 낡은 책상 서랍 밑바닥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바로 그 USB. 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군. 돌아보니 현 안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경찰에 넘기죠. 그래야 끝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경찰에 넘길 수 없어요. 제 아이가 인질로 잡혀 있어요. 그들이 USB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당신도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내 아이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USB를 주세요. 저는 몸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아이들은요?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라고? 순간 집안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두 여자가 같은 남자에게 속고 같은 범죄에 휘말려 이제는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게 된 겁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USB 넘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이 왜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정확히 알고 온 걸까?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 제복을 입은 이들은 진짜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보니 위장한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둘 다 USB 내놔. 아니면 여기서 끝장이다. 저는 본능적으로 USB를 움켜쥐고 아이들 방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아섰습니다. USB 내놔. 아이들 목숨이 달려 있어. 그 순간 현 안의 여자가 몸을 날리며 외쳤습니다. 안 돼. USB는 내가 가져가겠어. 내 아이를 살려야 해. 순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몸싸움, 비명,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구르는 USB. 혼돈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USB 하나에 모든 게 걸려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게 우리 가족을 구할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라.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판을 끝내야겠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위장한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USB 당장 내놔. 장난할 시간 없어. 저는 아이들 방 문 앞을 막아선 채 USB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못 줘요. 당신들이 가져가는 순간 우리 가족은 끝장이야. 총을 든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끝장? 이미 끝났어. 내 남편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너희 운명은 결정된 거야. 그 순간 현 안의 여자가 몸을 날려 제 손에서 USB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 아이를 구해야 해요. 우리는 서로 USB를 잡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바닥에서 구르는 소리, 아이들의 비명, 총을 든 자들의 욕설이 뒤섞여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때 쾅! 문이 또다시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USB 아무도 못 가져가. 피투성이 얼굴로 나타난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위장 경찰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 자식들, 여기서 끝내자. 싸움은 격렬해졌습니다.
총구와 쇠파이프가 부딪히며 섬광 같은 불빛이 튀었고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제 품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왜 또 나타났어? 당신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 그는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막아야 해. 내가 만든 지옥, 내가 끝내야 해. 총성이 한 발 울려 퍼졌습니다. 현 안의 여자가 팔에 총을 맞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USB. 그녀는 쓰러지면서도 USB를 놓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달려가 그녀의 손에서 USB를 낚아채더니 제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 넌 애들을 지켜야 하니까. 저는 USB를 받아들고 얼어붙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날 믿으라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알잖아.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다. 위장 경찰들이 다시 몰려들며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USB 내놔라. 그 순간 진짜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위잉 위잉. 위장 경찰들이 당황해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전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이야. 아이들 데리고 나가.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온 총성 소리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전 남편이 총에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바닥에 번지며 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헉헉 괜찮아 난 괜찮아. 저는 아이들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버텨. 이제 와서 우리 앞에서 진짜로 죽겠다는 거야. 그는 힘겹게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 내가 지켜야 할 게 뭔지 그게 너랑 애들이었어. 진짜 경찰들이 들이닥치며 위장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총성이 이어지고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가운데 저는 아이들과 함께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경찰 한 명이 다가와 외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USB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USB를 움켜쥔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직 아무한테도 못 줘요. 이게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니까. 그 순간 전 남편이 마지막 힘을 짜내 중얼거렸습니다. USB 그 안에는 단순한 거래 기록만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살릴 진실도 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진실? 그는 피투성이 얼굴로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도 몰랐던 너희 가족의 진짜 과거가 들어있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다시 나타난 이유. 모든 답이 여기 있다는 거야? 아이들이 울면서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 진실을 확인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병원 응급실. 전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대기실에서 울음을 참으며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모든 진실을 품고 있다는 거지. 이제 열어야 해. 두려워도 알아야만 해. 다음 날 경찰 조사실에 불려가 USB를 제출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건 증거물입니다. 국가안보와도 관련될 수 있어요.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제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말했어요. 그 안에는 단순한 범죄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진실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결국 저는 몰래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이 열렸습니다. 거래 내역, 계좌번호, 뇌물 리스트, 숨막히는 범죄 기록들 사이에 PRIVAT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여러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재생했는데 제 눈은 충격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속엔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영상 속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전 남편과 어떤 서류를 주고받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보관해라. 우리 집안은 이제 이 조직에서 발을 빼야 한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걸 써야 할 날이 올지도 몰라. 저는 화면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게 무슨... 다음 영상에는 전 남편과 아버지가 심각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전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상관없다. 내 딸과 손주들만 지켜라. 약속해라.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결국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뭐야? 왜 울어?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키려 했던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빠가 무너져 버린 거야. USB 속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조직에 들어가게 된 계기도 아버지가 보관하던 자료를 지키려다 얽힌 것이었고, 그가 죽은 척하고 사라져야 했던 이유도 조직과 경찰 양쪽 모두에게 쫓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는 범죄자이면서도 동시에 희생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남긴 기록이었죠. 만약 내가 죽거나 사라진다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아마 제 이름일 거야. 미안하다. 너와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내가 택한 길은 결국 너희를 지옥으로 끌어들였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 너희 아버지는 단순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 나라의 거대한 비밀을 쥔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도 언젠가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할지 몰라. 저는 모니터 앞에서 손을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이유였구나. 당신이 돌아온 것도, 조직이 우리를 노린 것도 다 이 때문이었어. 그날 밤 저는 병원 옆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떤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면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USB 이제 내놔. 그게 있어야 내 아이들이 산다. 뒤돌아보니 어두운 그림자 속에 서 있는 것은 조직의 새로운 두목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살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십자가를 붙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 가족을 건드린다면 저도 싸울 겁니다. 예배당 안은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두목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남긴 USB 그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아느냐? 그 안에는 우리뿐 아니라 이 나라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비밀까지 다 들어있다. 저는 몸을 떨며 USB를 가방 깊숙이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손에 들어가면 또 다른 피가 흐를 뿐이겠죠. 난 절대 못 줘요.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넌 선택지가 없어. 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경찰 특수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무장 해제해. 총성이 이어졌고 예배당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몸을 엎드린 채 아이들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USB를 꽉 쥐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들려온 낮은 신음소리. 돌아보니 들것에 실려 나오던 전 남편이 의식을 잠깐 되찾아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USB 내가 지켜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 없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사랑했다. 그것만은 믿어줘.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인생이지만 그래도 끝은 내가 바로잡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에게 USB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제 아이들만은 지켜주세요. 이제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들만은. 경찰 지휘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킵니다. 이 자료는 반드시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며칠 후 뉴스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국제 밀수 조직과 정재계의 거대한 비리 폭로. 수십 년간 은폐된 범죄 기록 USB 발견. 내부 고발자의 희생으로 밝혀진 충격적 진실.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저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아이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사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 아이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이젠 무서운 일도 숨기는 일도 없을 거야.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귀환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들였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구나. 그는 끝내 쓰러졌지만 마지막만큼은 가족을 지키려 했어. 그것만큼은 인정해줄게.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몰래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 듣고 있죠? 나는 여전히 분노하고 원망하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어요. 결국 지켜야 할 건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삶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어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이는 그 잘못에 평생 짓눌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권력도 돈도 아닌 바로 가족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귀환은 내 인생을 산산조각냈지만 동시에 나와 아이들에게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든 배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주는 건 결국 가족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주인공이 되었습니다.